자, 사회부터 보겠습니다. 실천 모의고사. 자, 1번은 이게 준 문제죠. 그 현대주의 특징 자체는 이제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하나는 행정 권역의 세분화. 행정의 광역화지 권역의 세분화니라 그랬죠. 정답 4번이고. 그다음에 신중앙 집권화가 맞지 지방 분권화 아니다. 그렇지만은 21세기는 여러분 분권화야 집권화야? 21세기는 분권화지. 그러니까 요 분권화 자체를 놨을 때는 물음표에 두고 밑에 있는 보기에 따라서 답의 형태가 좀 가변성을 띠고 바뀐다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자, 이번 정답 3번이죠. 혁신적 결정을 얘기할 때는 합리 모형이고 이론 모형 자체는 출제 진출 A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치적인 합리성 추구하는 건 점적 모형. 조정과 타협을 강조하죠.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죠. 그다음에 상호 조절을 중시하고, 자 물어보자.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 OX. O라서 이걸 이제 수단에 의하여 목표가 변동된다. 목표와 수단 간의 상호 조절을 중시한다. 그 표현들 가지고 가야 돼.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 목표와 수단 간의 상호 조절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번 자체는 이제 관리과학의 한 형태인데 구분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7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대개 행렬리를 QT입니다. 웨이팅 띠오리, 큐닝 띠오리 기계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간대에 따라서 고객 자체의 방문 자체가 여러분들 불규칙이야. 예를 들어서 12시 정도라든가 오후 한 4시 정도 이때는 이제 피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개장 시간대 굳이 여러분들 창구가 12개가 돼. 12개 창구를 몽땅 열은 거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은행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때는 창구 몇 개만, 기본적인 창구 12개 가운데 5개만 열어놓고 피크 타임 때 여러분들 시간 타임 여러분들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창구를 몽땅 개방시킴으로써 고객한테는 시간적 가치를 구현해주면서 여러분들 은행 입장에서는 또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그렇죠. 이걸 보통 우리 큐닝 띠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자, 4번 자체는 이제 공공선택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출제 민철 A급이에요. 1번에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 개체주의, 무조건 미시라 그랬죠. 미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정치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과 같다. 그 표현도 맞고. 그 다음에 인간은 경제적, 합리적 경제로 가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은 뭐야? 시장 현상과 국가의 정책 결정을 동일하게 파악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와 시장의 명확한 분리가 아니라 양자의 구분 X,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걸 제가 이렇게 했죠. 정부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해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비정형적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비정형적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 이론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파레토의 최적 상태를 추구한다. OX. 오라 그랬고 파레토의 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수학적 공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봐봐. 공공선택은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개인의 선호를 귀납적으로 종합하면 전체와 같다고 보고 있다. 자, 개인의 선호를 귀납적으로 종합하면 전체와 같다. 이 표현 맞아. 니네 귀납적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것을 귀납적 접근, 연역적 접근이니까 X로 들려. 개인의 선호를 귀납적으로 종합. 하나를 다 분석하는 게 귀납적으로 얘기야. 그리고 그걸 합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자체가 길게 서술된 건 이 표현을 만든 거야. 이건 개체지 방법론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개인의 선호를 귀납적으로 종합하면 전체와 같다. 이것은 개체주의 방법론, 개인주의 방법론을 표현한 양식입니다. 자, 문제 5번은 이제 예산의 원칙은 뻔한 문제예요. 근데 원칙은 이제 워낙 이제 고전의 원칙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예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죠. 1번과 2번과 3번은 현대고 4번만 고전이고. 자, 이번에 대표 과료제 출제 빈출 B급이죠. 출제로 보통 잔당점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1번과 2번과 3번은 맞지만 대표 과료제는 출신 성분에 따른 공직 구성을 이기다 보니까 실족지 원리하고 충돌하고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대표 과료제는 꼭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장단점 묻는 것들 출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자, 물어보자. 민중 통제를 관료제로 내부화시켰다. OX. 5입니다. 그 표현도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제가 실적주의하고 충돌관계고 가져가야 돼. 전문성 저해한다. 행정의 정책 중립과 충돌관계. 그런 것들은 가져가야 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OX.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또 충돌관계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충돌관계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7번은 여러분들 접근 방법 가운데 그다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진 시인 행정론이야. 최근 출제가 격감됐다 하더라도 내용을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정답 일단은 3번이죠. 논리 실증주의 기반은 행태론이고 우리가 파악한 시인 행정론은 행태를 비판했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얘기한 시인 행정론 자체를 후기 행태주의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정치학의 후기 행태주의가 행정현상에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 시험 문제 후기 행태주의 내용을 물어보면은 시인 행정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후기 실증주의도 같은 말이야. 왜? 행태론 자체가 행정학이나 정치학의 실증주의가 되기 때문에 후기 실증주의 나왔다고 야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 후기 실증주의는 후기 행태를 얘기하는 거고 즉 신행정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성 강조하죠. 처방성 강조하죠. 규범지향, 정책의 연구 중시하죠. 행정 철학 중시하죠. 관료제 정원을 낙관했죠. 행정학 정체성 위기를 거론했죠. 자, 그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왈도가 파악한 것은 뭐야? 전문 직업주의 확립, 전문 직업주의 확립. 직업 공무원의 확립이 아니야. 전문 직업주의 확립이야. 뭐라 그랬어요? 전문 직업주의 확립. 그것도 숙제에서 가져갈 거야. 자, 8번 문제는 통설 범위. 자, 이건 우리가 조직의 제 원리에서 뱉은 내용인데 통설 범위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한 명의 상관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가 이질적이면 통설하기 어려우니까 좁아지는 거고. 그죠? 그럼 2번에 업무가 복잡하면 좁아진다. 2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틀렸고 그럼 당연히 3번에 오타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지. 업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업무의 종류하고 지금 이게 이질이냐 동질이냐 복잡 단순에 따라서 통설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정답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3번도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형태 가지고 가시고 물어보자. Y론적 구조로 갈수록 넓어져 좁아져? X, Y 할 때 Y. 넓어져야지. 아, 괜히 물어보기 잘했네. 여러분들 여기 보자. 조직 구성원 자체가 자발성을 띨수록 넓어진다 그랬잖아. 왜? 알아서 잘하니까. 상관은 그 시간에 다른 부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수평적 구조로 갈수록 넓어진다. OX. 5죠. 자, 여러분들 계층에서와 통설 범위는 상반관계에 있다. 5. 자, 그 정도 가져가십시오. 통설 범위에 관한 수학적 공식을 제시한 학자 누구? 구라이쿠나스. 구라이쿠나스. 일본 말로 공갈 협박하다를 구라이 깐다 그래. 구라이쿠나스는 통설 범위에 관한 수학적 공식 제시.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라제니크로 2분의 2 연속 플러스 n-1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을 언제 외워?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제시한 게 구라이쿠나스. 그럼 여러분들 조직의 제 원리를 비판한 인물은 누구예요? 사이먼. 그걸 마술적소라고 비판한 인물은 사이먼이야. 그러니까 조직의 제 원리에 관한 비판 나오면 무조건 사이먼 보고 사이먼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자, 9번은 이제 MBO하고 OD에 비교하는 문제야. 정답은 1번이에요. 목표관리 MBO 자체를 얘기할 때 영업시의 관리 전략이죠. 영업시의 관리 전략을 얘기할 땐 내부 관리 전략이지 뭐 고객의 기호도 따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내부 인사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목표관리고 조직 발전은 행태과학 관련된 전문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잘못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2번과 3번과 4번도 다 양자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조직 발전은 행태과학이지만 MBO 자체를 얘기할 땐 일반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겠고 목표 관리는 상향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조직 발전 OD는 하향이라고 얘기했고 목표 관리는 계량화 강조해야 하네. 계량화 강조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근데 계량화 관계없는 것은 조직 발전 OD. 제가 MT 감성 훈련 간 거 다 뭐야, 여러분들? 조직 발전 OD라 그랬잖아. 하나 물어보자. 조직 발전은 여기 보자. 내용 중심이야, 과정 중심이야? 조직 발전 과정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겨서. 자, 10번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죠. 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나와야 돼. 몇 번? 3번이죠. 자, 게임의 규칙을 얘기할 때는 뭐야? 구성 정책이고. 근데 여러분들 정책의 유형 자체는 여러분들 출제 우선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배분 정책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구유통 정치 발생한다. 선심성 사업 등장한다. 배분 정책에 특히 철의 상각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 철의 상각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자, 11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자치 문제는 국가직 2문항 정도 나올 거야.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단골 문제가 바로 뭐냐?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인데 뭐 다 할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3번 앞뒤가 바뀌었죠. 자, 근데 한국은 물어보자. 한국은 단체자치 아니야.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 포괄적 수권제란 말 안 쓰고 뭐 포괄적 예시주의 입장을 지한다. 자, 근데 여기 보자. 이것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한국은 지방이 고난의 여러분들 규정 방식은 제한적 열거주의야. 자, 그거 적어라. 지방의 고난, 단체장 고난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 고난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딱 열거해 놓고 있어요. 이런 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단사형장애 고난도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이것만 한다 이거 열거해 놓고 있다고. 그걸 제한적 열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12번 정답 문제 4번입니다. 자, 근데 실적주의는 여기 보자. 여권자 비교 볼 때 특징을 묻는 게 한 문제고 직업공무원제하고 공통점 묻는 게 한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실적제 확립에 토대가 된 법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알았냐? 자, 그럼 토대가 된 법은 뭐야? 펜들턴법. 자, 여러분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 공통점 세 가지 얘기해봐. 신분보장, 능력임용, 또 하나 정치중립. 알았습니까? 자, 물어보자. 실적주의는 오늘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했다. OX. O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거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뭐 역관주의 관계는 알 거예요. 자, 여기 보자.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인입에 부합한 것은 뭐야? 그건 역관주의야, 역관주의. 그건 역관주의지. 귀족계구의 전유물 자체를 일반적인 시민의 개방의 역관주의 아니야. 그거 혼동하지 마. 능력에 따른 임명에 근거한 평등, 그건 뭐야? 그건 실적주의고. 둘 다 평등이지만 근거가 틀려. 그건 좀 구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13번 예산 집행의 심취성 A급이야.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 뭐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수용성 관계였고. 자, 14번 문제 행정개혁의 저항 요인으로 타당성의 정을 이렇게 왔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이죠. 여러분들 개방성 자체는 여러분들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안이야. 개혁이 지나치게 폐해석을 띠면 여러분들 당연히 저항을 해야 돼. 하겠죠. 왜 당신만 알고 있어? 이렇게 저걸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혁까지의 개방성 자체는 저항 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금평. 자, 이거 철제민도 B급이죠. 거기 1번, 2번, 3번, 4번 다 개념 다 가져가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뭐야? 헤일로 효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헤일로 효과로 이어돼야지 연쇄 효과만 이어두면 안 돼. 왜? 번역할 때 후광 효과로도 번역을 하고 현혹 효과로 번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후광 효과 나왔으니까 처음 보는 거 그럼 들려. 옆에 뭐가 나왔어요? 헤일로 효과 나왔으니까 이거 헤일로 효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좀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이 연쇄 효과의 방지 방법은 화살표 강제성택법. 강제 배분이 아니야. 강제선택법 방식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하고 1번과 2번의 관대와 집중화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는 바로 뭐야? 강제배분법. 강제배분법. 그러니까 그것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행정 인형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이성이야. 뭐 매년 나오죠, 가이성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올해도 나온다고 봐야 돼. 이게 국가직에 나오든 지방직에 나오든 가이성은 나올 거예요. 뭐 정답 몇 번이야, 여러분들? 4번이죠. 안정된 환경이 아니죠. 불확실한 환경, 불확실한 상황 아니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표현 적어놨죠. 뭐 신뢰성 맞고 여러분들 목표의 전환은 의미가 뭐야? 수단의 목적화야.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보리가 한 남자만 새겨. 어? 근데 보리가 여러 남자를 새겨. 그럼 여러분들 한 남자의 좌우가 돼 안 돼? 안 되지. 자, 목표를 달성 수단이 오히려 하나밖에 없으면 그 수단에만 집착을 해. 그 남자친구만 집착을 해, 한 남자. 근데 여러 남자를 만나면 집착을 해야 안 해. 그러니까 목표의 전환을 방지해야 안 해.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 만나야지 여러 남자 만나야 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제가 가외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여러 남자를 만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개방형, 폐쇄형, 적절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게야. 정답은 2번이죠. 당연히 행정의 일체성을 얘기할 땐 폐쇄형이 돼야 되겠지. 개방 외부 인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질적인 요소가 투입되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야기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돼야 합니다. 자, 양자 비교하는 문제는 아실 텐데, 자, 물어보자.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 것은 개방형이야? 여러분들 폐쇄형이야? 폐쇄형이죠.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싶어. 그건
그건 개방이 되는 거고. 자, 현재 한국은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 개방형 임용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럼 고위공무원 개방형 전체 몇 프로? 20%. 공직 내외. 기억납니까? 공직 내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직 내외 20%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OD가 나왔는데 OD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와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 4번이죠. 하위 가르침을 대상으로 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조직 발전은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전을 강조하기야. 조직 전체. 하위 조직, 뭐 하위 관리자 그게 아닙니다.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전체 체질론적인 접근이란 말 쓰지. 그걸 만약에 부분 체질 그러면 틀려. 전체 체질론적인 접근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 직위분류제의 구성 요소는 매년 출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매년 출제에 나오는 거예요. 1번에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나왔는데 저 문제는 뭐야? 직무의 종류는 의사하나 고을한 증도 상현, 직급의 군 너무 쉬워. 뭐야? 직렬, 직렬의 군은 직군, 직렬을 세부나 직류, 동일 보수의 척도, 직무 등급, 동일한 인사행정 대우의 척도, 직급, 동일 시험의 척도, 직류, 동일 시험의 척도는 직류. 거기까지.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80년대 신자유주의 바탕을 둔 뭐야? NPM 신공공관리론 아니야?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4번입니다. 뭐 설명할 여지가 없고 뭐 뻔한 문제입니다. 뻔한 문제지만 그렇지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00년대의 문제의 풍미는 몽땅 다 뭐예요,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약간 좀 격감돼 가지고 최근은 신공공을 NPM, 요새는 NPM을 학계에서 얘기를 안 해. 한물 갔다. 그리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신공공 서비스로 그 여러분들 탈신공공관리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계에서 중요한 여러분들 그 연구 과제로 구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많은 논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겨냥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최근 여러분 논문 발표한 거 보니까 신제도론 있죠. 신제도론도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신제도론적 접근도 숙제에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제 5회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공기업 민영화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뻔한 문제 같은데 의외로 이 문제를 어려워해. 근데 이런 문제를 항상 이게 보자. 공기업의 민영화의 요인을 물어볼 때 뭐가 나오냐면은 아닌 게 공기업의 설치 동기를 집어넣고 그러는 문제가 나와. 항상. 그럼 여러분들 공기업의 설치 동기를 뭐하고 뭐를 조하기 위해서 공공성과 여러분들 뭐를 능률성을 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 게야? 공기업이 탄생한 게야. 그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4번이야. 거기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하기 위해서 민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는 게야? 공기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의 2대 특징을 얘기하라면 공공성과 기업성 얘기하잖아. 그래서 거의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니들 그 표현 가운데 3번 편 봐봐. 그 자본시장의 저변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 자유주의 증지를 얘기하는 게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복권적 정부라 그래. 여기 보자. 칠판에 뭐라 적어놨어요? 복권적 정부. 복권한다 얘기야. 복권은 뭐야? 과거로 돌아간다 얘기야. 뭐야? 시장경제로. 그 시장경제 돌아가는 것을 복권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을 좀 지저분하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경제적 자유주의 그러면 좋은데 말을 좀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까지도 내용 좀 가져가는 게 낫겠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주의 증지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야? 선진국의 주된 민영화야. 그럼 그거 하나 더 가져가고 여기 보자. 하나 더. 개독의 주된 민영화 그럼 뭐야? 재정적자의 감축입니다. 다시 한번. 개발도상국가의 주된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축. 자, 그 정도로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이 있죠. 그 법률 내용을 꼭 숙지해서 가져가야 한다. 법률 내용을 꼭 숙지해서 가져갈 것. 법률 내용. 예를 들어서 공기업은 시장형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잖아. 그럼 시장형은 어떻게 돼? 자산 규모 얼마? 2조 이상. 그리고 정부 출자 지분,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이 얼마? 85% 이상. 그런 식으로 외우더라고. 여러분 이게 보자. 시장 공기업은 정원이 몇 명 이상? 50 이상.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형태를 꼭 정리해서 가져가고 또 하나 이게 보자. 공기업의 임용의 임용 방식 가운데 내가 몇 번씩 얘기하는 게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러분들 임원은 뭐하고 뭐야? 기관장하고 감사.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기관장 감사 가운데 자 물어보자. 주무부 장관의 제청구로 뭐야? 기관장, 기관장. 기재부 장관의 여러분들 제청은 감사, 감기 이렇게 그랬잖아. 감기. 그건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공공기관 이사회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야.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을 담당하는 데는 운영위원회야. 이사회는 예산심의결만 해. 혼동하지 마. 자, 적어놔. 이사회 예산심의의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의결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그냥 운영위원회 적어놓으세요. 운영위원회. 그것도 좀 외워두세요. 암기사항입니다. 자, 문제 2번 보자. 자, 동기부 이론. 자, 철저히들은 A급이죠. 이건 이제 욕구 이론과 과정 이론 이제 두루두루 다 잘 나와. 잘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욕구 이론에서는 허즈버그과하고 마슬로. 요새 문제로 구성한 게 바로 뭐야? 헤크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이론. 그 세 가지가 이제 욕구 이론서 전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이론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브룸의 기대 이론하고 아담스의 공성성 이론 자체가 출제해서 언급이 되어 왔죠. 자,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정답은 4번이죠. 아치리스는 인간 자체를 미성숙, 성숙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는 미성숙, 그리고 성숙된 인간으로 가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조직 목표의 개인 목표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파악한 게 누구야? 아치리스죠. 그러니까 그때 어렵다고 봤다. 그 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쉽게 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허즈버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기부여 요인은 바로 뭐야? 만족윤이죠. 여러분들 불만은 여러분들 제거하면은 손실 예방으로 끝나는 거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좀 하나 가져야 되겠고, 허즈버그는 그거 외에 또 하나 가져갈 게 불만과 만족은 별개라는 것. 또 하나 가져갈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 꼭 가져갈 거. 대인관계는 뭐에 들어가? 위생 요인, 응? 불만 요인이 들어간다. 뭐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허즈버그 거야, 허즈버그 거. 부름은 꼭 가져갈 게, 부름은 가져갈 게 욕구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기대치, 수단가, 유인가 얘기했고 기대치, 수단가, 유인가의 개념을 꼭 가져가야 돼요. 그건 그렇게 기술하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기대치의 개념, 수단가의 개념, 유인가의 개념.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뭐라 그래? 그걸 유인가, 유인가.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 기대치. 자, 잘 들어봐. 나 지금 방금 전에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이라 그래서 그 미리 출제원이야. 그럼 뭐로 바꿔서 문제를 낼까? 객관적 바꾸는 게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야. 주관적인 믿음이라 확률이야. 다음에 기술 가운데 잘못된 거 기술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목표 달성과 보상하고의 상관관계 인지도를 뭐라 그래? 그건 수단가, 수단가. 그 개념 다 가져가야 한다. 다 가져가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도 가져가야 돼. 뭐 뒤에 나오니까 이제 보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 감축 관리가 아닌 것,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목표 관리 MBO는 이런 감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리고 비협분의 위원회는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경비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비읍 두 가지 무조건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하고 일몰법 자체는 뭔지 알죠? 없애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업 시행을 보류하는 것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업 시행 야 우리 못해 다음번으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보류하네. 그냥 감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출 통제 예산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90년대에 등장한 신성과 예산이야.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자.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요새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집안에 있는 살림도 좀 작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아들 딸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딸 자 한 달 용돈 3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알아서 써. 옛날에 저럴 때는 아들 딸이 책 얼마 여러분들 뭐 영화비 얼마 남자친구 만나는 거 얼마 여자친구 만나는 거 얼마 올리면 아버지 돈 줘서 안 줬어. 줬다 그러자 해보자.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사업도 안 되고 힘드니까 어떡하냐. 야 아들 딸 20만 원만 줄게. 20만 원 보면 안 해서 네가 학원 다녀. 그럼 20만 원 갖고 다닐 수 있어 없어? 걸어가라고 아버지가 걸어가라는 거 아니야. 야, 운동도 되는데 집에서부터 1시간 반 걸어가. 집이 어디야? 문학경기장 저 넘어가지고 송도인데 걸어다니래. 송대에서 걸으면 1시간 반 걸으겠다. 그죠? 응? 더 걸려요? 그래요. 그럼 걸어와 하여간에 운동될 겸 왕복 그럼 여러분들 한 4시간 걷겠네? 아니 그 옛날에
그만두자. 시간 없다. 또 말 또 하면 옆으로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응벌은 그게 지출 통제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정부가 돈이 없어. 그럼 각 부처의 총액을 할당시켜줘. 국방성 예산 얼마.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감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출 통제 예산을 적어보자. 적어봐. 총액 가로내고 목표 통제. 총액 가로내고 목표 가로닫고 통제. 집행은 자율과 분권. 총액과 목표는 위에서 통제해. 그렇지만 집행은 바로 뭐다? 자율과 권한을 준다. 분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90년대 등장한 신성과 예산이야. 자, 신성과 예산 하나만 더 적어보자. 동그라미. 복선적 과정 적어라. 복선적 과정. 그래놓고 투입 화살표 성과. 자, 내가 방금 좀 이렇게 했죠. 투입이 자동적으로 성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단선적 과정이라 그래. 근데 복선적 과정은 투입은 반드시 성과를 가져온다. 이거 아니라고 보는 게야. 이거 알았냐? 이걸 뭐라 한다? 복선적 과정. 그래서 복선적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 지금 신성과 예산을 얘기합니다. 신성과 예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을 보자. 자, 인연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특히 이제 그 2번 봐봐. 행정가치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에 나왔는데, 그 수단적 가치에 민주성 들어가 있죠. 그거 별표해 두세요. 내가 이거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종수의 대학 교사가 쓴 여러분 공저한 책이 있어. 요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공저들을 많이 해서 책을 내가지고, 아이고, 책마다 약간 좀 틀린데,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기출 문제니까 이종수의 여러분들 대형에서 나온 새 행정학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본질하고 수단적 가치를 구분해 놓고 본질적 가치는 여러분들 뭘 지으려면 자유, 평등, 공익, 형평. 이걸 이제 본질적 가치 집어넣어서 자유, 평등, 공익, 형평. 그걸 본질적 가치. 기타는 수단적 가치야. 그리고 민주성을 집어넣고 있어요. 민주를 뭐에 집어넣고 있다? 여기. 자유, 평등, 뭐라 그랬어요? 공평, 형평. 그리고 여러분들 형평 들어가면 정의 들어가요. 정의도. 수단을 여기 집어넣고 있거든. 자, 근데 원로 교수님들, 뭐 유훈 교수라든가 유종혜 교수님이라든가 박동서 교수님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책 같은 경우에는 본질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를 구분해 놓고 있고, 민주성을 뭐에다가 목적 가치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은, 자, 우리는 어차피 객관 시험이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시험을 위한 거니까, 본질과 수단으로 파악할 때는 민주를 뭐로 집어넣어? 수단으로 집어넣고, 목적과 수단으로 집어넣을 때는 민주를 목적에 집어넣고 답이 영 돼. 근데 우리가 볼 때 민주를 수단으로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어 없어? 이제 문제 많아요. 이게 워낙 에코피라고 하는 여러분들, 미국의 학자가 있어. 이 학자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현재 볼 때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하면 나왔었으니까 시험을 위한 거다.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 같은, 문제를 4번의 정답은 3번이지. 여러분 법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실질적 민주성 확보를 어렵게 해야 하네. 어렵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잖아. 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저와 관계는 아니지. 그 변이 잘못된 거고. 자, 문제 5번은 공공선택. 아까 얘기했는데 정답 무조건 2번이에요. 공공선택의 인간들은 공급자가 되건 소비자가 되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공공성 극대화 무조건 말이 안 돼. 정답 2번이고. 요 1번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 이게 바로 뭡니까? 공공재 공급을 시장으로 옮기자고 파악하는 거 아니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관할권의 중첩. 기억나요?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 얘기하죠. 그럼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 이걸 달리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다중조직장치. 다중조직장치. 그걸 일명 공공관료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 공공관료제. 같은 말입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자. 자, 6번은 여러분들 낙가무라 소나 파악한 정책 집행형 고시협재관인데, 이게 봐봐. 국토부가 여러분들 5년 동안 추가할 공식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한 거야. 근데 이제 국토개발연구에다가
목표 방법 강구 이래. 그럼 바로 뭐냐? 구체적인 목표를 공식적인 목표를 구체화시킨 목표를 국토개발연구원이 뭐냐? 이것은 집행자가 되는 거야. 얘가 설정한 거야. 그럼 이 박스는 바로 뭐야? 고기협재관에서 재량적 실험과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재량적 실험과 형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게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야. 4번을 얘기할 때는 관료적 기업과 행위지. 관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건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거 뻔한 문제지만 그래도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은 이건 정보평가제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물론 이제 문제 내용은 약간 틀려. 근데 내용 같지만 숫자 문제 다른 것만 좀 바꿔놓은 거야. 바꿔놓은 건데 기업본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 정보평가 기본계획수 있고 맞아. 그다음에 꼭 외울 게 5년이야, 3년이야. 이거 중요해. 이거 7급하고 9급에 다 나섰어. 이거 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기업본에 관한 내용은 꼭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 니은본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하고 또 밑줄 3년 그것도 밑줄잖아. 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정보무 평가와 관련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정한다. 3년마다 수정한다. 3년마다. 이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번 나온 거 봐. 디귿번 자체는 특정평가인데 특정평가는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 그래서 디귿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니은, 리을, 미음은 다 맞는 편이고 근데 미음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평가는 스스로의 외부기관이야. 외부기관이야.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정부는 자체평가가 다 되지만 지금 얘기한 공공기관 평가는 자체평가가 없어요. 그냥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 숙제를 해서 꼭 가져가야 되겠고 그다음 1번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누가 하냐? 행안부 장관이야. 거기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줄 해서 행안부 장관 해가지고 표현이 나왔는데 합동평가라는 평가를 꼭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가 있고 또 하나 합동평가가 있다. 근데 합동평가의 주체는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다. 그거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알았냐? 그 명시해서 가져가고 또 하나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안 합니다. 알았냐? 아니, 적어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 안 함.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무총리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X야. 객관식의 답 체킹 요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특정 평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평가. 재평가.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가 의심스럽다. 그럼 다전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그러면 자체평가 결과가 의심스럽다. 그럼 자체평가는 누가 한 거야? 지방정부야? 중앙행정기관이야? 아, 내가 무조건 국무총리는 지방정부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국무총리가 한다면 O가 돼 X가 돼.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그 말장난 같지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정리해보자. 선생님 보자. 국무총리 평가. 자,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다? 특정평가. 또 하나? 재평가.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자체평가가 있고 뭐가 있다? 합동평가가 있다. 근데 합동평가의 주체는 누구다? 행안부. 그다음 세 번째. 국무총리는 지방정부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번째. 공공기관 평가는 자체평가 있다 없다? 없다. 외부평가. 됐죠? 그건 내용 좀 가져가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갈 거야. 자, 8번 문제는 자, 제가 개발도상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 얘기했죠. 정답 2번이고. 근데 이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에 관한 질문들 1번과 3번과 4번 자체는 여러분들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때는 뭐 갖고 해? 순현재 가치, 소규모 조직 보호는 BCB. 왜? BCB는 규모를 알 수가 없잖아. 비율이니까 규모가 안 나와. 비율이니까 규모가 안 나온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만약에 BC 비율은 규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타당성이 높다 그럼 뭐야? X야? X야. 뻔한 문제야.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것도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문제 9번 문제. 자, 기획파트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올 분야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냥 예측 기법이야. 특히 이제 델파이 기법, 정책 델파이 비교하는 것들. 그러다 자 물어보자.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는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거는
양적 예측이야, 질적 예측이야? 질적. 질적 예측 가운데서 투사야, 예견이야, 추측이야? 추측. 추측. 추측을 제한 나머지를 몽땅 다 양적 예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통적 델파이가 우리가 델파이죠. 일반 문제 그 밑에 전문가들 철저한 경리 익명성 맞죠? 그리고 전통적 델파이를 얘기할 때는 의견의 일치를 강조해야 해. 의견의 일치를 강조하지. 그러니까 대표값을 강조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얘기한 리을하고 미음은 다 박혀서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흥미와 식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창도, 선택적 임명, 처음엔 임명 나중에 이름 공개라 그랬잖아. 그리고 컴퓨터 회의 방식 얘기했고 대립된 의견의 제시 얘기했고, 그죠? 구성된 갈등이라 그랬잖아. 이건 이제 양적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 한 문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이 델파이 기법 외에 여러분들 꼭 가져갈 게 명목 집단 기법. 명목 집단 기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명목 집단 기법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질적 예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뒤에 문제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도록. 우리가 앞에서 문제도 한번 풀어봤다. 그것도 가지고 하나만 더. 변증법적 토론. 변증법적 토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변증법적 토론. 시험 문제는 변증법 토론 개념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그냥 보기에 그냥 다른 거 답 체킹하기 위해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져가자.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혼돈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무질서와 혼란 자체를 긍정적 활용의 대상으로 파악을 한다. 그걸 꼭 숙제해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몇 번이야?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3번 잘못됐고. 그러니까 혼돈 이론 자체가 무엇인가? 무질서, 혼란을 긍정적 활용의 대상으로 파악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걸 질서 있는 무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질서 있는 무질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자, 뻔한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출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기계 유기할 때 기계는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아 낮아? 높고 유기는 낮다 그랬죠. 구조의 3대 변수 얘기해봐. 공복집 얘기했고, 자 여기 보세요. 한시간 보자. 유기적 구조는 책임이 명확해. 책임 한계가 뭐해? 모호하다 그랬지.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 정답 2번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2번. 자, 그것이 출제민철 A급이야. 근데 이제 A급이면서도 난이도도 상중하 가운데 상에 들어가는 문제가 거시야. 이 거시가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애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가져가야 되겠고. 일단 이제 거래비용 경제학 자체하고 조직 경제학 대리로는 비용과 여러분들 생산 가운데 뭐에 관심을 기울여? 비용. 그래서 가보는 무조건 잘못됐지. 가보는 무조건 잘못됐어요. 갖고 시장에 세워진 개인 민주 간의 관계를 미적으로 분석한다. 그 표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 왜 거시적인데 거시적인다. 거시를 파악할 때는 여기 보자. A란 조직으로 볼 때 B 조직은 환경이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 자체로 볼 때는 환경을 연구한 그러니까 거시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적으로 분석한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건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석 단위는 적어보자. 분석 단위는 미지가 되는 거고 분석 수준은 거지란 말이었어. 분석 단위는 뭐다? 미지. 분석 수준은 거시. 자, 수준은 거시 조직 이론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분석 단위는 시장 안의 거래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가고. 그냥 가보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럼 밑에 나온 거 1번과 2번과 4번 잘못했으니까 나다라 바마. 정답 2번이죠. 3번이죠. 이건 항상 잘못된 걸 먼저 찾는 연습해야 돼. 무조건 여러분 시험 볼 때 다 못 봐. 잘못된 거 나왔다. 그 밑에 봐. 지호가.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이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가를 지한 거니까 나다라 마른다 몽땅다 같은 말이고. 자, 그리고 현수에 보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 팁 하나 줄게. 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론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비론이 있잖아.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건 쉽게 뭐라 했어요? 수동, 능동.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구조 동일성의 원칙에 적용받으면은 이걸 이제 아이소 몰피라고 그러죠. 여기에 적용받으면 무조건 결정문이야. 이걸 여러분들 유질 동상 동형화의 원리 기계합니다.
유질 동상의 원리, 동행화의 원리. 거기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나번 편이 좀 조금 잠시니까 보자. 상황적 무형 자체는 자 결정론이 임의론이야. 결정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얻고 내부자 환경과 이질 동상이 유질 동사로 바꿔. 잘못 나와서 유질 동상. 여기 유질 동상. 유질 동상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구조 동일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요구하는 구조와 동일성을 지을 때 효과성은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정론들은 나 이게 적용받는 게야.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론도 이 적용받는다 그러면 OX. 5가 되는 게야. 조직경제학도 이 형태의 적용 OX.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5가 되는 게야. 알았냐? 그렇게 좀 하나 가지고 가고. 그리고 거기 이제 라본에 보시면은 자, 거기 이제 자원 의존론하고 전략적 선택 이론의 차이점이 나와. 그것도 가져가야 돼. 전략적 선택 이론은 일반적 환경이란 말 나왔고, 자원 의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과업 환경 밑줄. 과업 환경. 조직의 생존과 관련된 환경을 과업 환경이라 그래. 그래서 그건 좀 환경의 형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 이제 마번 같은 경우에 주인 대리론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내가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그 정부의 비대칭성은 두 가지의 손실을 가졌다 그랬잖아. 사전 손실이 뭐야? 역선택, 사후 손실이. 불량. 네. 근데 그 뻔한 문제, 그걸 바꾸는 문제가 나온다고. 물론 지금 얘기한 마번은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보자. 자원 의존론은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임의론. 전략적 선택 이론. 임의론.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 모두 몇 개인가? 아유, 더러운 문제.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번호는 맞죠? 기억번호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인간관계론이야.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받은 거야. 뒤에 건 지금 맞아. 그래서 기억번 잘못했고 니은번 맞죠 여러분들? 직렬. 그렇죠? 디귿은 왜 틀렸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안 됐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위공무원하고 실무직 간에 뭐가 발생해? 행정에 분절화 현상, 위화감이 형성된다 그랬잖아. 왜? 하위직 공무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시험 봐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는데 고위공무원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식인 임용이 많이 이루어져라. 코된 인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뭐 2년 3년 돼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쟤는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대구 그런 맛이 간가. 맛이 가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행정의 분절화라는 게 분절화. 사회가 좀 참 보면 여러분들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 이 사회가 참 사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의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 공정성 있는 사회를 얘기 그러는데 이 공정성이나 정의라는 사회를 얘기할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시한 여러분들 주제가 됐고 여러분들 뭐가 된 게야. 주제가 됐고 여러분 이슈가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시대든 간에 조선시대도 공정성, 형평성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 그럼 사회가 공정했을까 공정하지 않았을까? 공정하지 않았고 안 해왔고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그런가 더. 인간도 동물이야 동물이 아니야. 약육강식 같아 그죠? 국제사회 봐봐 여러분들. 미국이랑 커자 여러분 호랑이가 아가리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가리 벌고 있으면 다 도망가잖아. 거기다 막 목 디밀을 하는 놈이 있어 없어? 북한의 김정은이 막 디밀으려고 그래? 북한의 김정은도 약간 눈치 보잖아. 근데 참 북한 김정은 이 새끼 보니까 정치를 잘해. 정치를 잘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내모레 뭐 있으니까 이제 뭐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렇게 유화적으로 또 하고 나오고. 웃기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 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할 뿐이 아니야. 자, 그건 그런 거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리고 미음벌은 맞네. 자, 그리고 이제 비읍번 봐봐. 헌법 연구하는 일반직이야, 여러분들 특정직이야. 특정직이고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그건 별정직이고 국회 수석 전문은 별정직이죠. 그래서 비읍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두 개, 니은 디귿 정답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법하고 법률적 규정인데 C급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부정부패방지법, 공윤법 그 세 가지 형태의 법률 규정을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오라 그랬고 1번과 2번과 3번은 국가공무원법 맞지만 그 4번의 선물신고는 바로 뭐야? 공윤법,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입니다. 특히 선물신고는 여러분 미아 얼마? $100 이상 선물신고, 선물 국고에 신고하고 국가기관으로 귀속이 된다 안 된다? 귀속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공직윤리 3법에 관한 세 가지의 법률 내용들은 여러분 잘 할 거예요. 매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 물어보자. 비면직자 취업 제한은 어디로? 비리 이유로 잘린 사람들. 그죠? 부방법, 부정부패 방지법에 나오는 거예요.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은? 그거는 공직자윤리법. 자, 5355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공무원 53 그리고 여러분들 B는 5, 고정가 숙제에서 가져오라 그랬고 하나만 더.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은 모든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재산 등록 대상자야, 공개 대상자야? 재산 등록 대상자, 재산 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보자. 5급으로 정년해서 5급으로 그럼 여러분들 취업 제한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재산 등록은 몇 급이야? 4급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하고 싶으면 5급으로 정렬해. 알았습니까? 승진하지 말고 나 무조건 5급 할 거예요. 막 승진시키려면 부패를 한번 해. 아니면 직무유기 하든지. 그러면 이제 올라가지 않겠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15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심의 출제민도 B급이야. 이 심의의 특징 묻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1번은 이제 본회의가 아니라 바로 뭐야? 위원회죠. 위원회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2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 세입을 설치할 수 없다가 만든 거고 3번은 맞아요. 행정부 예산 요구액 작년도에 의회 자체가 승인한 것이 100원을 승인했다 그럼 올해 요구하는 것은 130을 요구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 120을 승인했다 그럼 내년도는 얼마? 또 150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바람보다 높은 상관관계 이게 선형적 관계죠.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작년도에 100을 승인해서 그럼 올해 얼마냐? 130 올려. 그래서 120 땄어. 얼마? 150. 그러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100 여러분들 40이 됐어. 그럼 얼마 올려? 180.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지금 얘기한 이걸 X라 그러고 Y라 그러자. X의 증가은 얼마야? 20, 20. Y 증가은 20, 20, 20. 선형적 함수가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이렇게. 이쪽이 여러분들 승인해. 이쪽은 요구해. 이 그림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냐? 이해했어요? 자, 넘겨서. 그 4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회는 이미 조약 또는 법률에 주는 제출을 삭감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예산심의는 하향식 예산심의 방식을 존재한다.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하향식 예산심의 존재 방식. 그거 여러분 하향식 예산심의 방식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산 편성은 있지만 하향식 예산심의는 없어요. 하향식 예산 편성은 있어요. 이게 바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야. 근데 하향식 예산 심의는 없다고. 알았어요? 현재 하향식 심의는 총액만을 심의하는 걸 얘기. 그런 거 안 해. 다 해. 금액 하나를 다 본다고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조약 법률에 규정된 예산 삭감할 수 없어요. 조세 법률지가 되기 때문에 삭감 함부로 못해. 그것은 법률서 딱 규정한 거.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법에 근거하여 19.24%, 19.24% 함부로 삭감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4번은 앞에 표현 맞아. 뒤에 표현 틀린 거고. 이해했냐?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자, 예산의 원칙은 무조건 A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아닌 거, 연결 잘못된 거. 이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2번이죠. 단초 특기 아니야.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이 그죠? 목수 특기 얘기했잖아. 정답 2번이고. 자, 17번도 출제민서 B급이야. 제가 발생주의하고 여러분들 또 하나 복식보기는 경년에 걸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민서가 높기 때문에 내용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정답 당연히 2번이죠.
2번이고 감가상각 인식을 해야 하네. 거기 여러분들 미지급금이 뭐야? 부채지 뭐야 부채. 이게 부채 아니야. 부채를 말 풀어 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감가상각과 부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하네.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 거고 부채는 채무 아니야. 그걸 인식하는 게 발생조회 아니야. 그 발생조회에서 채권 채무제기하잖아. 근데 유의할 게 맨 밑에 4번에 부실 채권 자체는 뭐 채권만 인식할 뿐이지 이게 부실 채권인지 회수 불능 채권인지 알 수는 있어 없어? 그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자 이거는 우리가 광역행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역행정. 광역행정 출제민주를 비해서 C급이지. C급이고 특히 국가직에서 굉장히 좋아해. 국가직이 좋아하는 게 광역행정이야. 자 1번에 사무위탁 방식 나왔죠. 공동처리 가운데 하나야. 비용 절감, 성과 증진 맞아요 여러분들. 또 사무위탁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OX. 오죠. 그렇지만 사무위탁의 문제점 두 가지 얘기해봐. 위탁비역 산정이 어렵다는 점. 또 하나 위탁 문화가 한국은 보편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점. 자 이번에 이제 공동처리 방식에 또 조합하고 협의가 있다 그랬죠. 자 법인격이 있는 건 뭐야? 조합.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격이 효과가 큰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됐지. 예. 작다고 할 수, 크다고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됐고 뭐 3번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 뭐 4번도 행정협의는 협의로 끝나고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법적 구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길이라고 그랬죠. 한국은 협의가 발달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자 물어보자. 특별 이들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불리는 건 뭐야? 이건 조합이야 조합. 이건 지방자치단체야. 그러면 자 이거 물어보자. 공법인 OX. 뭐야? 왜?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공법인이야. 아까 법인기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고유의 자산. 직원 들 수 있다. OX. 오해 여러분들. 자 공채 발행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거 세 가지. 알았냐? 일반 국가들은 조합이 발달되어 있고 한국은 협의 방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조합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자 17번 문제 보자. 관리의 윤리하고 법적 책임 연결. 이건 개념을 잘 봐봐. 그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높이는 거. 이 자체를 가지고 가야 돼. 이건 시민헌장이라는 게. 뭐란다? 시민헌장. 정답 이제 4번이죠. 행정서비스 헌장. 자 일단 시민헌장에서는 가져갈 게 한 두 가지밖에 없죠. 일단 여러분들 시민헌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메이저 정부 때 등장했던 걸 일단은 좀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새로운 권리를 시민헌장에서 보장한다고 X. X죠. 기존의 권리를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헌장을 토대로 여러분들 강제력 확보할 수 있다. OX. 오예요. 헌장이란 것을 만들어서 문서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전보다는 강제력을 확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자 서비스 자체는 최상의 서비스야 최적의 서비스야 최소한의 서비스야.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지 최적의 서비스도 아니고 최선의 서비스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꼭 교재하고 정리할 게 시민헌장의 장단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민헌장을 얘기할 때는 행정의 창의성을 제고해 준다. OX. 행정의 창의성과 유연성에 제약을 지른 거야. 문서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규정했으니까 당연히 유연성을 제약하고 창의력 제약하겠지. 그런 식의 문제 한 문제. 알았냐? 자 20번 대표관리 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답 뭐 뻔합니다.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6회부터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